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감독님부터 먼저 오늘 이제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일찍부터 이쪽으로 나와주셨는데 관객분들께 이제 소개와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코트룸 연출한 한창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말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트룸에서 강은경 검사 역할을 맡은 배우 최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싸 가오리를 연출한 고찬호입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고 연출한 김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통 질문을 좀 이렇게 먼저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좀 재밌는 질문인데 나름 제가 생각하기엔 재밌는 질문으로 던져볼 텐데 사실 이제 단편 영화라는 게 그래요. 단편 영화를 한번 만드시면 정말 그 영화를 전국에 있는 수많은 단편 영화제에 어떻게든 나와 카테고리가 좀 맞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 정말 한번 넣어봅니다. 그래서 단편 영화 제가 심사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해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단편 영화들을 다니다 보면 여기도 출품됐던 영화인데? 라고 해서 이제 공통적인 작품을 보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서 여러 영화제에서 많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또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또 화제가 되는 경우도 그렇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세 분 감독님들에게 먼저 이 금천 패션 영화제에 이 영화를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그때의 마음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감독님부터. 네, 저는 그 영화가 패션과 이제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생각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꼭 패션을 다룬 영화가 아니더라도 어떤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그 옷에 의해서 어떤 지위가 생기고 네. 관객들이 봤을 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캐릭터가 부여되는다는 측면이 있어서 네. 출품을 그래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저는 세 분 감독님께서 다 출품을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싸가오리 고찬호 감독님께도 같은 질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금천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약간 금천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잘 들어가 보는데 그 문화재단 홈페이지 통해서 금천 패션 영화제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김선미 감독님. 네, 저는 영화 주제상 여성 영화제나 뭐 이런 좀 사회 시적인 영화제를 많이 내거나 갔는데 그래서 패션 영화제는 사실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런데 배급사에서 그래도 옷을 주제로 좀 그러니까 소재로 많이 이렇게 의미를 두지 않았나 해서 설마 되겠어 하고 봤는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정말 영화들 너무 다 좋았죠. 네,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런 거 물어볼 때는 먼저 그러면 김선미 감독님께 마이크를 드신 김에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이 영화를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 이제 영화가 시작할 때 이제 저는 이제 부고라는 이 제목을 먼저 알고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화의 초반쯤에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이럴 때는 이게 사실 지난 몇 년간 정말 미투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수집해서 시작을 하셨던 건지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보통 영화제들이 그 해에 만들어진 영화들을 상영해 주는데 네. 감사하게도 여기 패션 영화제는 제 영화가 조금 만들어진 지 좀 됐어요. 네. 근데도 상영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고 한창 미투 운동이 태동할 초반에 제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 영화가 만들어지고 나서 고맙게도라는 말은 너무 그렇고 시주가 좀 맞았어요. 많은 네. 사건들도 같이 터지고 이래가지고 더 좀 많은 사람들이 봐주신 면도 있는데 제가 전공이 이제 영화이다 보니까 네. 또 영화 쪽에서도 미투가 많이 터지고 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네. 그 성 문제 관련돼서. 그렇죠. 근데 누가 죽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네.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봤었어요. 죽었으면 좋겠다, 가해자가. 그거에 대한 상상력에서 시작을 했는데 원래 초안은 죽기 전에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많이 당하는 네. 그런 사회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좀 장편을 기획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장편을 제작하고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배경이 학교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학교 시스템에서 찍을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을 하고 이제 단편으로 바꿔서 네. 이제 저희 주제인 가해자의 죽음에 초점을 둬서 거기에 맞게 이제 단편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너무 잘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상에 대해서 패션 영화니까 아무래도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 빨간 옷을 입고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아직까지 그에게 제대로 가해지지 않은 이를테면 그런 법적 정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사실 또 상처를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죽었다는 이유로 어쨌든 그 모든 이야기를 거기서 멈춰야 되는 순간이 와버리잖아요. 그런 피해자들에게는. 네. 네, 그래서 그 빨간 옷을 입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보통 장례식에서는 다 검정 옷, 네. 좀 어두운 옷을 입는 게 관습이잖아요. 네. 근데 이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음으로 법적이나 아니면 이제 학교 내에서의 처벌로 좀 이제 조정하길 바라는 반발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묵살되잖아요. 네.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 표현을 하기 위해서 빨간색 옷을 입는 선택을 해요. 근데 네. 그것도 묵살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대잡을 붙이는 걸로 이제 네. 끝이 나는데 처음으로 자기 자아를 표현하는 그거를 옷으로 선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장례식에서 처음으로 부고 문자를 받으니까 처음에 검정색 옷을 입잖아요. 관습에 따라서. 그래서 자기도 그 관습에 맞게 순응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나의 자아, 나를 표출하기 위해서는 옷으로 어떻게든 이 관습에 대항해야겠다라는 그 소재로 빨간색 블라우스를 선택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또 빨간색 옷은 장례식에서 좀 절대 이러면 안 금기시되는 되죠. 거라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싸가 우리 고찬원 감독님께도 이제 같은 이제 이야기를 던지고 싶은데 금천구 출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금천구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쪽 공단 지역 예전에 70년대 80년대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어떻게 보면 그 공순이라고 불리는 존재들 있잖아요. 네. 그런 존재들에 대한 이제 단편들이 이제 가끔씩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금천구 패션 영화제 보면서도 금천구 내부에 정말 그 어떤 그 70년대 80년대 여성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고 있고 그 산업이 사실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런 거를 다룬 다큐멘터리는 좀 볼 기회가 드물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또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건지. 저는 일단 그냥 개인적으로 약간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인데 그 가리봉을 그냥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 가게 됐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을 이제 그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을 우연히 가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관련된 분께서 약간 이런 선생님께서 계시니까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약간 알려주셨고 이제 연락이 닿아서 이제 그분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그분이 약간 감사하게도 약간 여러 분들을 약간 소개해주면서 이 다큐멘터리가 이제 좀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을 섭외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왜냐면 이 세 분을 어떻게 섭외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을 섭외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질문을 이제 차치하고라도 이분들의 캐릭터성이 굉장히 사실 약간 마치 각각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배우들처럼 다 다르고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되게 약간 운이 좋았다고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게 한 명을 약간 이제 원래 알고 지냈던 분인데 이제 그분께서 약간 이제 공을 들였죠. 약간 뭐 이제 지인 약간 가족의 결혼식도 저희가 가기도 하고 약간 뭐 좀 더 친해지기 위해서 약간 여러 약간 이제 그냥 사적인 만남들도 좀 자주 가지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도 하면서 약간 좀 더 약간 인간적으로 약간 좀 친분을 쌓았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다음에 그러면서 약간 친해지다가 선생님 저희가 약간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이전에 같이 일했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약간 내가 소개를 해주겠다 해서 한 명씩 만나게 되었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감사하게도 약간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 오늘 혹시 오셨나요? 오시진 오시진 않으셨나요? 않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셨는데 감독님 순간 그게 아니라 그 분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이 영화라는 거 사실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이야기가 외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인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부끄러워하셨고 그냥 본인들 그냥 항상 일상을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인데 이게 과연 영화로 되냐라고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약간 현 정권과 맞붙는 그런 거라고 하시면서 약간 되게 약간 네. 조금은 약간 뭔가 숨고 싶어 하시는 경향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약간 조심스러워하시는 모습들이었지만 그래도 약간 그래도 너가 하니까 그래 도와줄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줬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단편 영화들이 극영화도 그렇고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로만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장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신 감독님들도 아마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던지면서 영화를 만드셨을 텐데 그러면 이제 코트룸의 한창희 감독님께도 같은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된 이런 프로젝트였는지. 일단은 제가 이제 기사로 접했던 그 비대면 재판 뉴스를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것도 실제로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인한 재판이었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고 있다가 몇 년 뒤에 이제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제약이 좀 많이 있긴 했어요. 그냥 하루 만에 찍어야 됐고 비용도 굉장히 적었고 근데 그런 제약 조건 속에서 어떤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때 예전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 비대면 재판이라는 소재가 떠올라서 지금 기회에 이 영화를 한번 찍어볼 수 있겠고 또 뭐 원테이크라는 그런 형식적 시도도 제가 해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냥 겸사겸사 그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와서 영화를 찍게 됐고요. 네,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이제 실제로 있었던 뉴스에서 영감을 받아서 각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재판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는 거를 사실 알고 계셨어요? 코로나 시절에도 사실 그런 식으로 하는지는 전혀 몰랐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외국 해외 뉴스여서 해외 뉴스. 네, 미국에서 있었던 형사 재판이라 국내에서는 이제 형사 재판은 비대면으로는 하지 않았고 코로나 시대 때도 네, 외국에서는 실제로도 이루어지고 있었던 재판 형식이었는데 국내에서도 언젠가는 비대면으로도 재판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봤고 그렇게 된다면은 악용될 여지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AI 기술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상상력으로 시작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최소영 배우님께도 사실 이제 질문을 던지기 전에 아마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 영화가 처음에는 이제 원시적 원컷으로 그냥 만든 실내 사실 일종의 뭐 약간 저는 이제 사회를 비판하면서 약간 하는 코미디 영화처럼 흘러가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사실 여기서는 이제 강경 판사가 아닌 검사죠. 검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만이 오로지 사실은 그 디지털 세계에서 이렇게 걸어나서 다른 세계로 이렇게 진입하는 이런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캐스팅인데 어떻게 감독님과 함께 만들게 되셨어요? 일단 처음에 제가 지원을 했고요. 그 이제 신호를 로그라인을 보고 이거 내 역할인데? 라는 생각이 일단 처음에 이제서 얘기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근데 나이대가 저거 맞지 않는데 그래도 넣어보자 했는데 이제 다행히도 한 달 뒤에 연락이 주셨는데 연기 영상만 보냈었는데 같이 하자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이 닿았고 그 뒤부터 계속 믿어주셨어요. 사실 저를 그냥 그 영상 하나로 믿어주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해서 연이 닿았습니다. 감독님께도 이제 같은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 이게 사실 전혀 뒤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반전인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어떻게 보면 그냥 굉장히 저렴하게 그냥 상황극으로 찍은 단편 영화 갑자기 그 뒤에 되게 한국 장르 영화의 어떤 그런 분위기로 확 영화가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아예 장르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게 된 건지.
네, 일단은 아까 살짝 말씀드렸듯이 비대면 재판을 소재로 한 영화를 구상하다가 이러한 형식을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사기 재판을 네. 충분히 시도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다, 초창기에는.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시작해서 이제 판사와 검사와 경찰 역할을 하는 이제 사기꾼들이 실제로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재판을 어떻게 해킹을 해서 또 변호사를 납치를 해서 이런 큰 범죄 행각을 벌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장르적인 생각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고, 이러한 역할을 이제 찾는 와중에 이제 배우님, 최서연 배우님을 이제 어떻게 알게 됐는데, 또 외모가 되게 어떤 검사같이 딱딱한 그런 외모가 뭔가요? 그런 뭔가 포멀한 느낌을 네. 가지고 계시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반전적인, 약간 센 이미지, 둘 다 센 건가? 약간 나쁜 이미지라 해야 되나? 그런 역할, 어쨌든 나쁜 역할도 잘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같이 하자고 제가 연락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뒷부분은 거의 프로덕션 밸류가 사실 거기다 다 쏟아졌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돈이 든 곳은 거의 거기밖에 맞습니다. 없는데 네네. 그 세팅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제 단편 영화지만 뒤로 훅 빠지면서 거의 뭐 지금 한국 영화들이 보여주는 그런 비주얼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갑자기 거기서 총기까지 등장을 해버리니까 환타지, 어느 장르 환타지로 확 빠져버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뒷부분의 완성도를 이렇게 만들어내신 어떤 비결 같은 게 있는지. 좀 저는 아무래도 아직 뭐 경험도 많이 없고 이제 경력도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도 부족함이 당연히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감추려고 노력을, 조명도 좀 네. 특이하게 써보고 그렇죠. 카메라 워크도 그렇고 그냥 어떻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뒷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뒷이야기를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백삼동 돌쑥님 손들기 되게 부끄러우시죠? 이런 그죠? 그 마지막에 누가 죽은 건가요? 검사가 죽은 건가요? 변호사가 죽은 건가요?라는 역시나 나올 것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누가 죽은 건가요? 일단 처음에는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는 제가 누가 누군가를 썼다라는 그 설정이 명확히 있었지만 네. 이제 영화를 찍으면서 그거를 정하지 않고 열어두면 좀 다른, 그러니까 검사가 썼을 때랑 변호사가 썼을 때랑 조금 다르게 영화가 느껴지는 점이 있는 것 같다고 느껴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 부분을 그냥 좀 열어뒀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답이 있긴 했지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아싸가 우리 고찬호 감독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사실은 그 다큐멘터리를 찍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찍게 되잖아요. 이제 그 영화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다큐멘터리는 분량을 나중에 어떻게 편집을 해서 어떤 이야기로 만들 것인가가 정말 어떻게 보면 감독님들이 가장 사투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아싸가 오르는 이를테면 사실 어느 이야기를 다룰 때는 대단히 그냥 점잖은 방식으로 편집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제목 타이틀이 올라가는 그런 순간까지도 사실 전체적인 형식적인 결을 좀 많이 고민하게 되시는데 이 영화는 굉장히 장난스러운 부분들이 들어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길게 이렇게 들어간다고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부분은 되게 스타일리시하기도 하고 약간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이렇게 집어넣으신 그런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편집을 하시고 만드셨는지. 사실 막 그렇게까지 제가 막 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고민은 약간 그 동네를 약간 조금 소개를 해보자가 제 가장 큰 주안점이었었고 네. 그 인물들 세 분을 갖고 데리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인물들이 얘기하는 지점들이 다 너무나 제각각이고 다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을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한 3일 동안은 촬영을 하고 나서 또 다시 또 한 번 가서 이제 풍경 찍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이제 어느 요소마다 다시 또 재배치를 하고 다시 이야기를 다시 뭔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편집은 그 시간 순서는 아니고 네. 약간 역순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건 중심으로 다시 편집을 하거나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약간 편집도 약간 했다가 다시 반복했다가 했던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서도 아 저 부분 약간 좀 아쉬운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계속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아쉽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보시면? 일단은 약간 오디오가 약간 좀 튀는 것도 같기도 하고 약간 카메라도 약간 좀 그렇기도 하고 네, 보면서 계속 아쉬운 것들만 계속 보여. 사실 봉준호 감독이 자신의 영화를 봐도 계속 아쉬운 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감독님들의 영원한 숙명이 아닌가. 계속 고통받으실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형식 중에서도 가장 재밌었던 부분은 이 어떻게 보면 그 과거에 어쨌든 이제 그 공단의 어떤 그런 시위 현장과 사진 같은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극영화에서 그냥 가지고 이렇게 편집해서 넣으신 그런 부분들 어떻게든 그 시대를 설명하는 뭐 장면들을 이렇게 넣으시면서 이야기를 끌고 가시다가 재밌는 게 아주머니들의 이야기로 온전히 끝나겠지라고 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그 다른 부분들보다 훨씬 스타일리시하게 찍힌 외국인 노동자 뒷모습만 보이는 그 시퀀스가 그냥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렇잖아요. 거기서 저는 약간 이질 되게 장편 다큐멘터리도 아닌데 되게 이질적인 부분이 들어갔는데 이 이질적인 부분이 의외로 재밌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은 어떻게 거기 좀 넣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사실 고민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의도를 한 거고요. 약간 그 동네가 약간 점점 이제 이주 노동자들로 거의 다 채워지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따로 인터뷰를 했었고 이제 그분들의 약간 이야기가 이 동네를 설명하는 가장 큰 핵심이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서 약간 이제 그 뒤를 팔로우하는 것을 약간 찍으면서 약간 몰래 찍긴 했지만 약간 조마조마했었죠. 그래갖고 혹시나 약간 뭐라고 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얼굴로 안 나오게끔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러면 이제 뭐 수집을 하신 건가요? 어떤? 그 따로 이제 가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여기 동네 왜 이렇게 이렇게 거기 동네에 보면은 되게 가리봉에 이주 노동자분들이 되게 많이 살고 계시고 네. 그 새벽 4시마다 되면은 약간 되게 많이 나오세요. 일을 하려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동네는 왜 이렇게 사람이 새벽마다 되면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을까 생각했었는데 다들 약간 일을 하러 나가시는 그 시간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그래서 아까 이제 물어봤죠. 아까 여기 왜 이렇게 사시냐 그러니까 여기가 동네가 집값이 싸고 그렇고 내가 일을 하러 나갈 때 약간 좀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을 그냥 거기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이 부분에 인터뷰를 넣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시무르칸 튜브님, 아싸가오리 감독님께 질문 드립니다. 나레이션이 젊은 여성 목소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저기 지금 앉아 계신 이제 프로듀서님께서 네. 저희는 약간 이제 제작 여건이 약간 좀 뭔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해야 돼서 네, 약간 막 했습니다. 네, 가까운고 돈을 줄 필요가 없는 분들에게 합니다. 네. 그 부고의 이제 김선희 감독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사실 이제 굉장히 짧고 임팩트가 있는 이야기이고 특히나 저는 이 배우 얼굴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그 미묘한 표정이 바뀌어야 되는 배우를 캐스팅해서 계속해서 클로즈업으로 그 얼굴의 표정 같은 걸 봐야 되는데 배우 캐스팅이 정말 굉장히 큰 관건인 작품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캐스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가 지원도 받은 작품이고 그래서 좀 유명하신, 그러니까 좀 소위 좀 알려지신 배우분들이 많이 하고 싶다고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는데 뭔가 운때가 안 맞거나 아니면 같이 작업을 하다가 드라마로 가시거나
다른 좋은 상업 영화에 캐스팅이 되시면 이렇게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슬픈, 네, 일이죠. 제가 많이 상처를 받고 있었을 때 네. 갑자기 그 옛날에 오디션 봤을 때 떠오르는 한 배우님이 계셨어요. 여기 나온 정진 배우님이 네. 갑자기 자고 있는데 딱 떠올라가지고 연락을 해야겠다. 이래서 연락을 해서 무작정 만나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을 2시간 동안 막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냥 무작정 만나서 근데 다 들어주시고 2시간 넘게 얘기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네 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딩을 딱 했는데 너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연기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연기 연출을 함에 있어서도 너무 소통이 잘 됐고 그러니까 부딪히는 면이 있어도 금방 이렇게 협의가 잘 되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 해석과 배우님이 생각한 시나리오 해석이 좀 한마음 한뜻이어서 제가 다른 영화를 할 때보다 좀 손쉽게 연출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연기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 정말 배우님이 너무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감독의 의도를 거의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제 그 결에 맞게 연기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정진 배우님은 이전에 어떤 작품들 좀 하셨는지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연극 쪽을 좀 많이 하셔서 가지고 좀 알려진 영화는 별로 없는데 이제 단편이나 독립 위주로 하셔서 제 영화가 많이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네, 잘 되겠죠. 지금은 이미 많이 찍은 지 돼가지고 지금은 연극 위주로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알아요. 그럼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도 그 단편에 항상 볼 때 그래요. 너무 이렇게 이야기를 컴팩트하게 이렇게 뭐야 이런 사건이 따라가다가 딱 한 30분 이렇게 딱 끝나버리면 이거 장편으로 뒷이야기를 너무 보고 싶다 이런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단편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국어 같은 경우가 저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를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데 혹시 이런 주제를 장편으로 좀 더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어떤 꿈 같은 게 감독님 있으신지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으실까? 이걸 찍고 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졸업 작품으로 찍은 거였는데 학교 졸업 작품으로 그때 교수님 알선이란 말이 좀 그런데 하여튼 중재로 다른 이제 여성 감독님과 이렇게 협업 프로젝트로 좀 준비를 하려고 했었어요 장편으로. 근데 그게 좀 어그러지다 보니까 이게 좀 운이 안 좋은 작품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꾸 어그러지는 일이 많아서. 근데 이게 주제가 미투구 성희롱 이쪽이다 보니까 제가 너무 좀 망가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고에 대한 장편화는 좀 일단 좀 운이 아닌 것 같아서 접어두고 다른 작품 좀 로코물 그거를 하나 찍어서 지금 후반 작업 중에 있어서 부고랑은 일단은 좀 빠이빠이 상태입니다. 다음 로코물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 질문이 또 들어오셨는데요. 운동하는 라이언님 어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부고에서 피해자분이 상주한테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죽음까지 이른 점에 대해서는 한정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표면적인 의미로는 당차게 빨간 블라우스를 입고 왔지만 그 옆에 동료가 왜 이런 거 입고 왔어 하면서 검은색 옷을 입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인공 은영은 나 당당해 이거보다도 좀 소심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빨간 블라우스 혼자 입고 있는 게 그 상주 앞에서 너무 민망하고 1차적으로 그 옷을 입고 온 게 민망하고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1차적 의미로는 죄송합니다이고 2차적 의미로는 가해자와 나의 상황인데 일단 그 아내분한테 직접 내가 미안한 건 없지만 같은 여자로서도 그리고 그 남자분이 아마 제가 말씀은 영화에서 안 드렸지만은 아마 자살인 것처럼 좀 은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게 관련이 돼 있으니까 이런 총체적인 그냥 미안하다 우리나라의 그 죄송합니다 이거보다는 이제 영어 느낌의 I'm sorry 정도 유감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죄송합니다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한국 말은 유감입니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책에 있긴 하는데 저희가 입으로 참 소리내서 말하기 힘든 게 유감입니다. 네, 그래서 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대사 쓸 때도 되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유감입니다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예. 네. 번역으로는 알소리밖에 없는데. 네. 그렇죠. 또 질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김혜진님의 질문입니다. 저기 아싸 가오리 제목에서 아싸의 뜻은 무엇인가요? 거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들이셔가지고 이제 그 가리봉 오거리에서 약간 아싸 하면서 약간 이렇게 그 운동 구호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싸 가오리 약간 이러면서 약간 이제 서로 약간 뭔가 이렇게 단합하는 약간 구호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세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90년대 대학을 나온 세대이기 때문에 X세대이기 때문에 아싸거리란 말을 대학교 때까지부터 열심히 썼거든요. 다들 고개 끄덕이시려 보니까 나이가 조금 다들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아싸가오리를 그냥 이렇게 감탄사처럼 저희 쓰거든요. 너 좋을 때 아싸가오리라고 하는데 이걸 한 G세대 정도가 보면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잠깐 했습니다. 네. 코트룸 이제 두 분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그 원실 원커스로 초반에 들어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는 이를테면 이렇게 시간 세팅부터 모든 세팅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각각 배우가 찍는 그쪽 옆에도 스태프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거를 찍으셨고 몇 번 만에 이거 완성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 이제 6분의 배우가 각각의 장소에 다 들어가 계셨고 그 배우 한 분 한 분 앞에다가 조그만 고프로 카메라를 달아서 촬영을 해서 나중에 후반으로 이제 줌처럼 구성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배우 옆에 한 명씩 그 스텝이 붙어서 그렇죠. 그 타이밍이나 이제 끝나야 되는 그 시간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노티를 해줬고 그렇게 찍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실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타이밍적인 그런 오류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서 한 16테이크가 오케이였던 것 같아요. 거의 하루 종일 하셨네요. 네. 16테이크 그러면 되게 저는 이제 감독님을 많이 보니까 하루 종일 했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그 장면 촬영하는 데 있어서 잘 보면 이제 다른 캐릭터들이야 그냥 편하게 실제처럼 하면 되지만 그 안에서도 좀 장르적인 나중을 생각해야 되는 캐릭터잖아요. 유일하게. 네. 근데 일단 그 전에 감독님이랑 연극 연습처럼 자주 모였었어요. 줌으로도 모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언어를 계속 주고받기도 하고 이게 줌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들릴지 어떤 잡음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듣는 연습을 먼저 감독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없었는데 그게 제일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NG를 내면 그렇죠. 거기서 오는 긴장감이 제일 컸지 네. 나머지는 감독님 믿고 그냥 쭉쭉 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나와주신 네 분께 마지막 관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그리고 인사 말씀 한 말씀씩 듣고 저희가 자리를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다시 한번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영화들도 너무 재밌게 잘 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또 뵐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패션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게 돼서 저도 너무 재밌었고요. 이거 준비하시는 고생하신 스태프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영화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영화를 보러 오셨던 간에 그래도 제 영화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를 이렇게 오게 해주셔가지고 다양한 장르랑 형식의 영화를 봐서 너무 재밌게 봐서 좋고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해 주시는데 해석도 너무 좋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패션영화제랑 관련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상업영화도 재밌지만 독립영화도 많이 재밌는 게 많으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네 분 감독님 배우님께 큰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